아, 오늘 빗길이라 이게 막 코너 이런 거를 못 해보겠네. 우와, 이거 뭐야? 시승이 가능한 일이야? 오늘 이 캐스퍼 일렉트릭 시승을 합니다. 부산모터쇼에서 봤는데 그때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차죠. 경차 혜택을 버리고 전기차 혜택을 받은 그런 차인데 어떤 차인지 지금부터 같이 보시죠. 저희가 시승하는 차는 무광의 블랙 컬러예요. 그 뒤를 보시면 여러 가지 컬러가 또 놓여 있습니다. 이걸 카키라 그러나 올리브라 그러나 뭐 그런 컬러. 캐스퍼 처음 나올 때도 이거를 밀었었죠. 이거 꽤 이쁜 컬러 같아요. 그리고 저쪽에는 흰색도 있고 약간 오늘의 제 옷 색깔하고 비슷한 노란색도 아니고 저 약간 푸르스름한 느낌의 노란색 같은 이런 컬러들이 있는데 의외인 거는 지금 시승차들 중에는 뭐 오렌지 비슷한 컬러, 이런 튀는 색깔들이 좀 없어요. 원래 작은 차는 좀 예쁘고 튀게 만들어야 좀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지금 이 자리에는 없고요. 방향지 시등 되게 깜찍하게 들어오죠? 딱딱딱딱딱 이런 피셀 디자인이 여기 적용돼 있고요. 데이라이트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주행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이거는 LED 패키지를 적용하면은 LED 라이트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는 전기차인데 충전구가 앞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차는 차가 작은 만큼 충전기에 바로 정면으로 들어가서 충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차들이 좀 크기가 커지면은 후진으로 주차를 해야 편하기 때문에 정면에 있는 게 큰 차들에는 단점인데 지금 캐스퍼 같은 차에는 이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충전구가 위쪽은 완속 쓸 때, 아래까지 여는 거는 급속까지 쓸 때 이렇게 쓰는데 이 껍데기에는 실링 처리 같은 것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안에 있는 마개가 딱 실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서 예를 들어 비가 올 때는 여기 그냥 닫아서 이 껍데기 사이에는 물이 흘러내리게 돼 있고 그 안에 마개에서 방수 기능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전면에는 여기 보면 범퍼 색깔하고 거의 똑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 레이더가 들어있어요. 여기 근데 이런 거 감추지 않고 여기를 이렇게 표시를 해놔서 나 여기 레이더 들어있어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죠. 자, 옆에를 보면은 저희가 시승하는 이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원톤으로 그냥 쫙 까맣게 되어 있죠. 이게 투톤 컬러도 있습니다. 투톤 하면은 여기 지붕이 다른 컬러로 바뀌어요. 근데 그 옵션을 선택하면은 차량 색상을 5가지 정도에서 골라야 되는 게 있죠. 그렇지 않은 원톤 컬러 같은 경우는 컬러가 훨씬 더 많은데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 캐스퍼랑 동일한데 뒤로 갈수록 커져요, 차가. 예전 캐스퍼는 한 요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나? 뒷문짝이 확실히 앞문짝보다 작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캐스퍼 일렉트릭은 뒷문짝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길어진 차체 실내를 뒷좌석에 할애한 거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길어진 차체를 요런데 이렇게 판을 접어 넣으면서 지루하지 않게 만들었고요. 요런 데에 딱 이렇게 캐스퍼의 마크라 그래야 되나? 이 로고 같은 거 요거를 광고에도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는데 요런 거를 여기다 탁 집어넣었죠. 방향지 시등이 여기 하나 들어와요. 근데 이거 좀 작고 어색한 것 같긴 하지만 괜찮을까? 이거 실제로 보면은 너무 낮은 데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건 여기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픽셀 디자인 이렇게 있잖아요. 아이오닉에서 보여줬던 그 디자인들이 들어가고요. 이 트렁크를 열어보면은 은근히 적재 공간도 마련을 하고 있어서 되게 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꽤 큰 거를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이런 케이스 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이렇게 쏙 들어가요. 기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여행용 케이스 정도 크기인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들어가는 크기, 그리고 요 위에 막을 치우면은 좀 더 크게 이런 것들을 세워서 집어넣을 수도 있는 크기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들어있죠. 트렁크 밑에 공간을 더 확보하려면 요 밑에 이거를 열면 돼요. 이렇게 탁 열어서 여기까지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캐리어 같은 거 이게 이 밑으로 아예 들어가 버릴 수 있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오죠. 이야, 캐스퍼 일렉트릭으로 바뀌면서 몇 가지 크게 달라진 게 있잖아요. 여기 기어 노브 같은 거 여기 바뀌었는데 이거는 현대에서 계속 사용하는 다른 차들에 들어가는 거하고 같은 방식이고요. 기아에서도 전기차에 쓰는 그것과 똑같은 거죠. 대신에 이거 간단하게 돼 있으니까 너무 심심하지 않냐, 그래서 여기 패들 시프트를 달아놨는데 사실 이 패들 시프트의 역할은 변속이 아니고요. 이건 회생제동 강도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운전대가 생각보다 커요. 근데 이 정도 크기 하는데 운전대 돌리다가 팔이 닿나 옆에?
조금 차가 좁다 보니까 운전대가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여기에 보면 드라이브 모드라든가 어댑티브 크루즈 관련된 버튼들이 왼쪽에 들어있고 오른쪽에는 인포테인먼트를 조작할 수 있는 게 들어있죠. 달라진 점 중에 하나 이 부분이에요. 기존의 캐스퍼하고 캐스퍼 일렉트릭하고의 차이는 여기에 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밑에는 공조 관련된 버튼들이 들어있고요. 이 위에는 오디오나 내비게이션 관련된 버튼들이 있죠. 오토홀드나 이렇게 360도 카메라가 성능이 꽤 좋네. 그냥 경차라고 생각하면은 이거 성능이 꽤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요. 차는 작지만 그래도 운전이 서툰 분들을 위해서는 진짜 필요한 옵션인데 잘 만들어져 있네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열선과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스마트폰 거치와 충전을 위한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앞좌석을 제 키에 맞춘 상태에서 뒷좌석으로 왔습니다. 제가 키가 180이 조금 넘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평균 성인 남성보다 좀 큰 키인데 앞좌석을 맞추고 뒤에 왔는데도 무릎 공간이 남아있네요. 이게 경차를 바탕으로 한 전기차라고 하기엔 꽤 많이 남아있죠. 근데 18cm 정도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길이가 한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손가락 정도 될 텐데 그만큼 이렇게 무릎 공간을 확보한 거예요. 이거를 확보하지 않았으면은 다리가 이렇게 붙었겠죠. 거기다가 바닥에 배터리를 깔아야 되니까 그 공간도 생각을 했을 때 차를 좀 더 늘리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작은 차체에서 이 폭은 그대로 두고 계속 이걸 넓게 사용해야 됐기 때문에 앞좌석 시트 같은 경우 보면은 벽 쪽으로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운전석도 딱 붙어 있고 조수석도 저쪽으로 붙어 있고, 대신에 뒷좌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 보면은 이 옆에가 시선이 이 중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답하지 않고요. 머리 공간도 뭐 나름 꽤 많이 있어요. 이게 쿠페형으로 만든 뭐 예쁜 차들보다 머리 공간을 훨씬 더 많이 쑥 이렇게 파놨기 때문에 공간에 여유가 좀 있는 편이에요. 앞좌석 시트 밑으로 신발도 딱 끼지만 좀 들어가는 정도가 되고요. 대신에 이 중앙에 앉을 수 있는 누군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뒷좌석에 3명이 앉기에는 좀 좁은 공간이 됩니다. 또 하나, 이 뒷좌석도 이거 깜짝 놀랄 일인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까지 뒤로 밀려납니다. 공간은 넓지만 근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서 좀 허전하긴 한데 이 차의 근본을 생각하면은 괜찮게 만들었습니다. 시트도 리클라이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도 되고요. 뒤로 더 넘어지면은 이렇게까지 누울 수도 있어요. 이게 뒷좌석보다 앞좌석이 한참 좁은 느낌이다. 이게 다른 데가 좁은 게 아니라 이 무릎 공간 좌우가 좁아요. 그래서 꽉 들어차 있는 느낌이고, 이런 경차인 거를 이런 데서는 느낄 수 있어요. 대신에 또 지금 이렇게 쑥 밟아보면은 야, 이거 달리는 느낌은 또 나름 가속감을 느낄 정도로 시원시원하게 갑니다. 여기 과속했다고 이러는 거잖아. 한 120마력 이상의 내연기관 엔진보다 더 센 모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토크가 좋아서 쭉쭉 치고 나가는 맛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차도 가볍죠. 1335kg이에요 공차 중량이. 그러니까 다른 전기차들에 비해서 굉장히 가벼운 편인 거죠. 지금 뭐 시승하는 한두 시간 안에 저희가 이 전비 측정하고 이런 거 하기에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밖에 보시면 비도 꽤 많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주행의 느낌을 전해드리는 걸로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 이거. 지금 저희가 타고 왔던 차들하고도 비교가 되고요. 비 오는 날에 탔던 차들 느낌을 생각하면은 앞유리나 이런 데 소음 같은 게 좀 있는 편이긴 해요. 앞유리에 지금 빗방울 떨어지는 거, 천장에 빗방울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탁탁탁탁 하면서 느껴지거든요. 비가 이렇게 오니 뭐 하부 소음이 어떻게 있는지는 뭐 오늘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오늘 극한의 날씨다. 극한의 날씨 이거. 어휴. 그리고 차가 좀 무거워졌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주행 느낌이 꽤 괜찮네요. 기본적인 서스펜션의 이런 반응이라던가 바닥에서 노면에 튕겨주는 것들, 이런 느낌이 생각보다 꽤 괜찮은 편이에요. 예전에 캐스퍼 탈 때 느꼈던 약간 그 가벼운 경차의 느낌, 이런 거보다는 중후해졌다고 하기는 좀 뭐하고, 이게 그냥 좀 더 안정적인 주행 질감을 보여준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직진할 때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저희 시승 출발 전에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그룹에 배터리 관련 연구하는 분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배터리 100% 충전한다고 해서 화재가 나고 안 나고 이런 문제가 있고 없고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 어떤 품질 문제로 인해서 충전율을 공고한 사례는 뭐 휴대폰이나 ES나 자동차나 여러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단일셀을 쓰고 용량이 작은 휴대폰에서 충전율 제한을 60%로 해도 실제 그 효과가 없었던 부분들은 결국 이제 충전율 제한과 화재 발생의 원인과는 상관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배터리를 잘 만들어야 되고요. 불량이 없이. 혹시라도 불량을 만들게 되면 그 불량이 유출이 되지 않게 잘 걸러내야 되고요. 혹시라도 불량이 유출이 됐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어떤 BMS나 이런 데서 사전에 진단하고 잘 걸러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좀 판단을 합니다. 지금의 배터리에 대한 화재,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개선해 나갈 수 있고 그럴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죠. 사실 브랜드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혹시 내 차가 불이 나면 어쩌지? 이런 걱정들을 다 하시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 전기차 화재가 이것 때문에 뭐 아파트에서의 주차가 제한된다든지 뭔가 이런 충전 방식에 있어서 변화를 당장 가져야 된다든지 이게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정부랑 여러 군데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캐스퍼 전기차를 추천하고 안 하고 한다기보다는, 전기차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 거는 맞는데 이거를 어떻게 안전하게 가져가느냐, 이거에 대한 논의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회생제동 단계를 지금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조작해서 I 페달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속 페달을 밟는 만큼 앞으로 가고 떼는 만큼 속도가 느려지고 이렇게 되죠. I 페달이라고 나왔고요. 회생제동 단계가 이렇게 표시가 밑에 되고요. 지금 왼쪽 끝으로 오면은 I 페달이 켜집니다. 이렇게 단계를 예쁘게 그래픽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죠. 저는 이거를 EV9 한참 타면서 그때 많이 썼거든요. 도심 주행 같은 때는 아이페달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급발진 얘기하고도 또 섞이는데, 이 아이페달 같은 경우가 전기차를 처음 타는 사람들이 급발진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페달 오조작 사고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특히나 주차하느라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할 때 오인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중국 같은 데서는 아이페달을 금지하도록 했던가, 아이페달에 좀 제약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데에서는 페달 오조작이 많이 일어나니까 급하게 꽉 밟았을 때에는 이거는 출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조작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쭉 튕겨나가지 않게 하는 그런 로직을 적용한 차를 팔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캐스퍼 일렉트릭에도 그 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페달 오조작으로 갑자기 차가 튕겨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뭔가 앞에 물체가 있고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출발하려고 가속 페달을 끝까지 빡 밟았을 때 튕겨나가는 일을 방지해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이 차에는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눈길을 탈출할 때 바퀴의 트랙션을 약하게 해주는 스노우 모드가 있고요. 좀 더 재밌는 주행을 위한 스포트 모드가 있는데 오늘 빗길이니까 잠깐만 사용해 볼게요. 지금 스포트 모드로 바꾸면은 계기판이 빨갛게 바뀌죠? 별 차이가 없는데 또 운전대는 조금 무거워지고요. 가속 페달이 확 달라지거나 이러지는 않네요. 지금 노멀 상태에서도 아주 조금 초반에 응답하는 게 조금 달라지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지금 다시 시승 시작 지점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비가 좀 그쳤어요. 그래서 자유로를 달리면서 다시 돌아가는 길에 느껴보니까 이제는 하부 소음이나 이런 풍절음 같은 걸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 소리 같은 거는 이 앞유리를 넘어 들어오는 게 좀 있기는 있어요. 경차라고 생각하면 이 앞유리를 좀 얇고 이중 접합 이런 걸 쓰진 않았을 테니까 얇은 유리를 썼을 텐데, 그러면서 여기서 넘어오는 이런 소리들이 좀 있는 편이고요. 차가 경차 규격을 맞추면서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공기역학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려하지는 못한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풍절음 같은 것들 좀 있는 편이고요. 하부에서도 지금 올라오는 소음이 좀 느껴지는데 그래도 굉장히 조용한 편이기는 해요. 근데 이런 팬더의 바퀴에서 튀는 물들이 이런 차체에 부딪히는 이런 것들이 좀 조금은 느껴지는 정도로 조용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느껴진다. 아주 조용하게 잘 뭐 이렇게 마무리한 차는 아니고 전반적으로는 한 준중형 세단 정도의 느낌은 충분히 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전기차라서 오는 장점들이 있어서 실제 앉아서 주행을 해보면은 준중형 세단 이상일 수도 있고요. 승차감은 공간이 좀 좁은 느낌 이런 거 빼면은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시승이 끝나갑니다. 비가 아주 많이 오는 타이밍에 출발을 해서 지금 비 안 오는 거의 그친 상태까지 됐어요. 날씨가 워낙 변화무쌍해가지고 차를 제대로 느껴보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이었는데 일단은 캐스퍼 일렉트릭 시승을 해봤습니다. 한 전반적으로는 준중형 세단급의 승차감과 소음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차 같고요. 공간에 있어서는 앞좌석은 아직도 경차, 뒷좌석은 경차를 뛰어넘는 앞뒤 간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가 탄생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꽤 괜찮은데 이거를 가격표를 딱 들고서 선뜻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구매를 하기에 살짝 걱정이 되는 그런 가격이죠. 보조금을 포함해도 거의 3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내고 경차급의 운전석을 가진 차를 사야 될까? 이거는 고민이 되시겠지만 전기차를 활용하시고 V2L 그리고 뭐 가까운 거리 도심에서의 유지비 이런 것들을 고려하신다면은 그냥 편하게 오래오래 탈 수 있는 차가 되진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자,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이고요.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은 저희의 새로운 시승기 계속 알람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